그런데 이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게 돈을 모아왔다는 것을 제가 작년 9월 27일부터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보시면 먼저 사회이사라는 것을 이분이 2003년, 2005년부터 풀무원과 포스코, 그러니까 포항제철이죠. 포스코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이사를 하면서 자기가 사회이사라는 건 원래 그 회사에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회이사로 들어가가지고는 그 회사로 하여금 자기가 그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자기가 뭐 주인이죠. 주인으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돈을 기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포스코하고 풀무원으로부터 포스코로부터 몇 년 동안 5억 6천 그리고 풀무원으로부터 3억 가까이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받습니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론스타라고 해가지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도 론스타로부터도 아름다운 재단이 7억 6천을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여연대 시절에는 재벌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무척 많이 하고요. 86년도부터 사실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했는데 86년도에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한 게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이사장을 맡으면서 거기에 자기 재산도 기부하고 하는데 그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걸 임원영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임원영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다른 이름에서 박헌영의 이름의 헌영을 따라서 임헌영으로 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이 그 역사문제연구소에다가 한 10년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로 바뀌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중반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무슨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혈서를 썼네 하는 뭐 온갖 희한한 날조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조선일보의 이제 창업자는 아니지만 조선일보를 중간에 인수해서 이제 키워나간 방응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또 80년대 중반부터 친일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홍남파 씨도 80년대 중반부터 친일파로 몰리고 또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민족지사로 알려져 있는 장지연 씨도 80년대 중반부터 친일파로 몰리기 시작하는데 이 친일파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 그 박원순이 창립한 역사문제연구소가 한 겁니다. 그 역사문제연구소가 중간에 이름을 바꿔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되는데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서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파의 핵심 인물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우파의 기본적인 뿌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식의 역사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근본을 박원순 씨가 만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인은 이 론스타에서부터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요다 재단, 일본의 도요다 재단으로부터도 5억 원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이 하는 건 다 뭐 역사적으로도 문제 있고 이런 식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쭉 보시면 아시지만 수많은 돈을 기부를 받습니다. 약 10여 년간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아름다운 재단이 재벌들로부터 또 뭐 외국 자본 또 일본 자본 뭐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서 1,000억 원의 돈을 아름다운 재단이 받는데 지금도 400억 가까운 돈이 아름다운 재단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남겨놓은 건 그 돈은 결국은 박원순의 대선 자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큰데 뭐 그건 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 돈들이 어디 많이 쓰였냐?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서울시장 재직 중에는 박원순 씨의 이런 정체를 몰라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 있었던 동안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아름다운 재단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등불기금이라는 건데 그 돈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그 동생인 박지만 씨가 운영하는 이지라는 회사도 2억 원이 넘는 돈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밝혀지냐면 잘 몰랐죠. 다들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광화문 광우병 뭐 이래가지고
광화문을 한 석 달 동안 촛불 집회를 계속해가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적이 있죠.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자마자부터 그 촛불 집회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사실 우리도 집회를 해보시면 알지만 집회 한 번에서 2~3시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촛불부터 시작해서 플래카드 만들고 뭐 이를테면 버스를 타고 한꺼번에 옮긴다거나 하더라도 몇백만 원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 광장을 10만 명 이상이 메웠는데 그때 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뭐 촛불이고 유인물이고 그리고 그 광장에 설치한 스피커 그런 스피커 설치하는데 하루 저녁에만도 몇천만 원이 드는 그런 비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뭐 국정원도 의문을 가지고 대통령도 의문을 가지고 청와대도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 돈의 상당 액수가 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2008년 가을경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금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박원순 씨는 자기가 이 정권에서 탄압받았다. 왜냐면 그때 2008년 가을에 하나은행에서 300억 원을 박원순 씨한테 줘가지고 미소재단이라는 걸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이 돈이 끊깁니다. 300억 원이. 그때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박원순 씨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